약간 한 조각 때문에 사람 인생 전체가 설계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지금 은호가 딱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 간이식 동의서가 눈앞에 놓였는데 종이 한 장이 아니라 30해가 통째로 올라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펜을 잡은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머릿속에는 우진도 성희도 아니라 평생 욕하고 밥 해주던 엄마 순이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검사만 해보자. 은호야, 그 말까지는 해줄 수 있지. 성희가 했던 이 말이 계속 귓가에 남아 있었는데요. 검사는 결과 보고 결정해도 된다. 강요는 안 하겠다는 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은호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검사만 뒤에 따라올 장면들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적합 판정이 나오면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도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도 살리려고 매달리는 세상인데 피부치라는 이유로 더 쉽게 자기 몸을 내어줘야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다가도 마음 한쪽에서는 또 다른 문장이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나도 살고 싶어요. 나도요.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휴대폰이 동시에 2번 울렸습니다. 선배, 그리고 엄마. 은호는 반사적으로 지역 전화를 먼저 눌렀다가 다시 끊고 메시지만 보냈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지금은 엄마부터. 집에 가보니 순이가 식탁에 앉아서 휴대폰을 쥔 채 굳어 있었는데요. 화면에는 의사 설명, 간이식, 조직 적합성 같은 단어들과 함께 마지막 줄이 박혀 있었습니다. 우진이만 살릴 수 있다면 은호야 미안해. 문장 앞 이름은 성이었습니다. 순이는 이 한 줄 때문에 말문이 막혔다고 했어요. 식당에서 항상 고개 숙이고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은호야. 너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 엄마 아니다. 순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게 떨어졌습니다. 은호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으면서도 바로 고개를 끄덕이진 못했어요. 엄마, 나도 그 말 보고 토할 것 같았는데요. 그래도 피부치잖아요. 진짜 오빠면 살리고 싶다는 마음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나는 뭐야? 30년 키운 나는 뭐냐고. 나도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근데 내가 필요할 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게 엄마야. 집안 공기가 딱 거기서 갈라졌습니다. 은호는 겨우 말했어요. 그래서 나도 헷갈려요. 누굴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지. 그래서 검사만 해본 거예요. 검사만요. 순이는 한숨을 길게 내쉰 뒤에야 겨우 말했습니다. 좋아. 검사까지는 내가 참아볼게. 대신 하나만 약속해. 내 몸 버리면서까지 남빚 갚아주지 마. 그건 내 빚 아니야. 그 약속이 은호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결국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검사했어요. 2마디만 꺼내놓고 침묵이 길어지자 지역이 먼저 물었습니다. 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아니면 떠밀려서 한 거야? 반반인 것 같아요.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왜 나한테 이걸 다 떠넘기냐는 분노도 있고 그래서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지역 입에서 하지마가 먼저 튀어나왔을 텐데요. 지금은 그 말이 또 하나의 폭력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은호야, 우리 예전에 약속했던 거 기억나? 도망 말고 설명하자고 했던 거. 힘들다고 말도 없이 사라지는 거 말고 최소한 서로한테는 말하자고. 응, 기억나요. 그때 제가 먼저 그랬잖아요. 선배, 제 시간은 제가 정하게 해달라고. 그게 제 삶이라고. 그래서 말인데, 내 몸으로 하는 일은 내가 결정하는 거 맞아. 내가 대신 정하지는 않을게. 말은 말이고 약속은 약속이니까. 다만, 지역이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내 건강이 진짜 위험해지는 선이 있잖아. 그 선은 같이 봐주면 안 되겠어. 그 선 넘는 순간만큼은 내가 내 편에서 잡아당길 거야. 그땐 미안해도 말릴 거야. 누가 대신 선택해주는 것도 싫고 아무도 같이 책임져주지 않는 것도 싫었던 은호에게 이 말이 이상하게 숨구멍처럼 느껴졌습니다. 알겠어요. 그 선 같이 봐줘요.
대신 엄마들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뭘 원하는지 정리할 시간은 주세요. 그래. 그게 딱 은호 시간이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두 사람이 버티는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지만 회사 쪽에서는 이미 다른 종류의 퍼즐이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AP 인수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지역 책상 위에는 계약서와 부속 합의서, 재단 지원 계획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중 재단 지원 문서를 보다 지역 눈이 한 곳에서 멈췄어요. 향후 3년간 특정 간질환 환자 치료비 지원. 협력병원 A, B, C. 병원 이름을 따라 읽다가 익숙한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요즘 은호가 검사받는다는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예상 수술 건수, 지원 시작 예정일을 보다 보니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지원 시작 시점이 우진 수술이 논의되는 시기와 겹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설마 AP 인수, 재단, 특정 병원, 간질환, 그리고 우진. 이게 전부 우연일 수 있을까? 지역은 바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문장을 다시 훑었습니다. 조건 해석은 AP 측과 기존 이사회 간 상호 합의에 따름. 전에 법무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건보다 중요한 건 해석의 주체라는 말. 이제는 그 주체가 AP 회장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의, 진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이 병원을 끌어다 쓴 누군가까지. 한편 가족 측에서는 영나와 지환이 또 다른 방식으로 같은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영나는 그림을 준비하는 척하면서 성희의 말과 표정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었고, 지환은 운전기사로서 실제 동선과 시간을 몸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둘은 주차 기록 화면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날짜, 병원 이름, 입출차 시간. 계속 넘기다 보니 같은 병원 이름이 이상할 만큼 자주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 병원, 우진 오빠 있는데 맞지? 응. 요즘 엄마도 여기 자주 와. 엄마, 재단, 병원, 그리고 은호. 영란은 머릿속으로 선을 그어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너무 기분 나쁘게 딱 맞는데. 지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엄마 스타일 알잖아. 감정보다 조건으로 움직이는 사람. 근데 이번 조건은 사람 목숨이야. 그래서 더 무서운 거지. 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기준을 하나 세웠습니다. 은호 언니한테 피해가는 순간까지만 모으자. 그 선 넘으면 우리가 먼저 말하자. 그 시각 은호는 병원에서 조직 적합성 설명을 듣고 나와 로비에 서 있던 지역을 마주쳤습니다. 여기 웬일이에요? 바쁠 텐데. 바빠도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내가 알아야지. 지역 표정이 금세 진지해졌습니다. 어떻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 맞는데요. 예상했던 대답인데도 지역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사지 말고 그냥 들어줘요. 당장 결정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살리고 싶어요. 진짜 오빠든 아니든 병원 침대에 누워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모른 척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은 그게 문제죠. 나도 살고 싶은데. 그날 저녁 지역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배, 나 오늘 이상한 거 봤어. 지환은 병원 출입 기록과 재단 지원 문서에서 본 이상한 일치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성희가 다녀간 병원, 재단 지원 예정 병원, 은호가 검사받은 병원이 전부 겹친다는 사실까지요. 전화를 끊고 인수계약서를 다시 펼쳐본 지역 머릿속엔 한 문장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우연이면 세상이 너무 얄궂은 거고 설계된 거면 누가 이 퍼즐을 짠 거지. 다음 날 지역은 카페 대신 동네 벤치에서 은호를 불러냈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하게 왔다 갔다 했지만 둘 사이에 오가는 말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은호야, 나 지금 너무 불길한 생각이 들어. 또 뭐 나왔어요? 장난처럼 물었다가 은호는 선배 얼굴을 보고 바로 웃음을 거뒀습니다. AP 인수 조건에 재단 후원, 병원 지원,
간질환 케어 이런 항목들이 있어. 거기 병원 중 하나가 내가 검사받은 병원이야. 지원 일정이랑 내 검사 일정이 너무 딱 맞아떨어져. 설마 우진 오빠 치료비 때문에 이인수가. 그렇게 단정하긴 아직 이르고 지금은 추측일 뿐이야. 근데 퍼즐 조각이 너무 매끈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건 사실이야. 은호는 엄마, 오빠, 인수, 재단, 병원이라는 단어들을 머릿속에서 한 번에 돌려보다가 결국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 처음부터 이 판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저를 찾은 것도 우진 오빠 얘기를 꺼낸 것도 다 그 인수 조건 때문이면 어떡해요? 확실한 건 하나야. 마지막 선택은 내 거라는 거. 누가 판을 짰든 누구 계획 안에 우리를 넣었든 내 결정만큼은 누구한테도 안 뺏기게 내가 옆에서 버틸게. 은호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근데 선배, 나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말도 오빠 존재도 이 인수도 다 하나의 그림 같아서. 지혁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눈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꼭 해야겠더라. 잠깐의 침묵 끝에 지혁 입에서 조용하지만 묵직한 문장이 떨어졌습니다. 은호야. 나 지금 보는 이 그림이 너무 퍼즐이 딱 맞는다. 우연이라고 믿기엔 너무 정확하고 설계라고 단정하기엔 아직 빈칸이 많은 그림. 누가 어디서부터 이 판을 짰는지, 진짜 우진은 어떤 사람인지, 성희와 진석, AP 회장이 어떤 거래를 했는지, 영나와 지환이 모은 조각들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해진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이건 간 한 조각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호의 삶, 지역의 커리어, 두 집안의 과거와 미래가 한꺼번에 올라탄 판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판 위에서 마지막 조각을 내려놓는 손만큼은 자기 손이 되기를 은호는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